때는 거기 가면 죽는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특전사가 좀 무서웠죠. 아, 이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5년도에 전역을 하고 자신 있게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생기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딜 봐야겠습니까? 왜 이게 되냐? 그냥 긴장됩니다. 막 끝날 때야. 특수전 학교의 레전드 세 분 모셔서 영광입니다.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특수전 학교 특수교육처 해상 부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동철 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특수전 학교의 공수교육대 공수교관 김선기 상사입니다. 특수전학교 부사관교육대에서 학생지도 부사관으로 임무 수행 중인 상사 최민식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훈육관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의 교육을 받고 여기서 공수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 교육받은 인원들이 자기 자대로 돌아가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고공 임무도 있고 해상 임무도 있고 산악 임무도 있고 그 임무를 받기 위해서 제가 있는 곳에 와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 자대로 돌아가서 임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한 개 팀마다 이제 임무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팀에서 한 가지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으로 갔을 때 그 임무도 수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다 수료하고 능력을 구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대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집이 제주도 태생이어서 아버지나 친척, 주변 분들이 다 해병대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공수부대를 한번 가보겠다. 그때는 이제 특전사가 공수부대 하사관이었거든요. 나 때는 거기 가면 죽는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특전사가 좀 무서웠죠. 그래서 저는 딴 건 모르겠고 기억나는 거는 특전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왔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던 건 기억나요. 그때는 이제 꿈이 많은 시절이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자동차를 전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특전부사관이라는 꿈을 접고 전공을 좀 선택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병사로 2003년도에 입대를 해서 특전병 생활을 시작하게 됐었고 특전부사관들이 훈련하는 모습, 몸도 좋고 훈련이 너무 멋있어 보이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5년도에 전역을 하고 2006년에 다시 지원을 해서 특전부사관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운동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아침 새벽부터 야간까지 운동을 했어서 자신 있게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후보생 생활이 힘들었는데 그걸 좀 참고 이겨내면서 임관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전사 체력 말고도 다른 걸 보나요? 면접 다 보지 않나? 인터뷰? 예, 면접 보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인원이 얼마나 끈기 있고 그리고 끝까지 버틸 수 있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제 입대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 기본 마인드와 자질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체력은 뭐 당연하고 대적관 그리고 아무래도 인성과 예의를 좀 중요시하는 부사관을 뽑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죠. 네. 밖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수 좀 하고 다이버에 관련된 뭐 강사 자격증이라든지 국가 공인 자격증, 뭐 잠수 기능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교관 자격 심사라는 게 있어요. 브리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이제 거의 머릿속에 암기하듯이 계속 숙달을 하죠. 또 목소리도 좋아야 돼요. 이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좀 해야 돼요. 주의 집중을 해야 돼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득음한다 그러죠. 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도 단련하고 안 들려 안 들려 목소리 봐라 여기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결국은 항공기를 태워서 인원들이 낙하산을 가지고 강화를 실시해야 되는 이런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을 항상 사전에 확인하고 고도 확인을 하고 풍향도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환경 자체가 바다니까 항상 물속에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만 집중해요. 잡생각을 안 해요. 항상 교육생을 물에 넣기 전에
교관이 먼저 수중 안전성 평가를 해요. 이게 교육 장소에 적합한지, 그리고 물속의 조류나 이런 상태는 어떤지를 다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교육생들을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인원이 물에 같이 들어갔으면 안전하게 올라올 때까지 인원의 건강부터 안전 상태를 다 체크하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좀 교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후보생들이 기상하기 전에 먼저 출근해서 06시에 기상했을 때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깔끔하게 생활관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지 오전 교육, 식사, 다시 오후 교육, 저녁 식사에 대한 그런 것도 확인하고 이후 야간 병영생활을 지도하고 나서 22시에 취침하고 난 뒤에 한 23시쯤에 퇴근하고 다시 내일 05시쯤 출근해서 또 준비하고.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태어나는 거잖아. 맞습니다.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둘 다 보면은 PX는 가잖아. 근데 우리는 해당 특별훈련 가면은 PX가 없어. 예전에 49차니까 21년도? 근데 이제 그때 그 우리 해상 특고조를 나왔던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그 박군이라고 있는데, 본인도 이거 힘들게 받아봤으니까 배고픈 건 아니까 치킨을 이제 배달해서 우리 있는 훈련장으로 그걸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너무 고마웠고 그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나요. 공수기본 879기를 교육받았던 용사 인원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전역이 19일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공수교육에 대한 이런 걸 정말 받고 싶다는 그런 꿈 때문에 말년휴가를 가기 바로 전까지 공수교육을 받고, 그 인원이 수료식 날 저를 안고 교관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본인의 명찰을 가져와서 이 명찰을 주고 교관 명찰을 본인이 간직하고 싶다고 해서 제 명찰을 가져갔던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에 있던 인원들이 뭐 기억이 안 남는 건 아니지만 가장 최근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8km 정도 빼고 간 후보생이 있는데 그 후보생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가입교육부터 16주를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후보생들이 임관식을 할 때 그 첫 단결이라는 구호를 들었을 때 소름이 돋고 뿌듯한 마음에 눈물이 그렁그렁 생기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선글라스로 가리고 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애기 키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특전사는 최초에는 꿈이었고 현재는 저희 인생이고 앞으로의 시간은 저희 이제 미래를 책임져 줄 곳이 특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이었고 인생이고 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전사가 주는 매력, 그게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고, 좀 성숙해지고 다듬어진 것 같아요. 나란 인간의 존재로. 인생의 반환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시절 할 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막상 그쪽으로 가지 않고 특전사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의 반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